굉장히 심하신 정도네요. 다리 아파. 무릎이고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계단 조금 올라오면 아프고 관절통 같은 게 있어가지고 통증이 심해요. 아유. 그래서 아픈 데마다 다 팥을 붙여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 보이시는데.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이 맨바닥은. 제가 이제 신발을 신었을 때는 좀 덜 아픈데 그냥 맨바닥은 이 한 발짝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제가 살기 싫어서 어떨 때 죽고 싶다고 막 그 정도였었어요. 너무 아플 때는. 저는 온몸에 염증이 많아서 비만과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지간신경종? 그리고 심하면 관절통까지 앓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질병이 나왔습니다. 지간신경종. 지간이라는 거는 손가락, 발가락 사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간신경종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신경종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통증 때문에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든 이 보행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겁니다. 야, 그럼 진짜 어떻게 생활하시지? 걸을 수가 없으실 텐데. 전신이 파스시네요. 파스 아니면 붕대. 과일 깎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과일 깎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떨 때 깎다 보면은 그 껍데기를 깎아야 되는데 살이 더 많이 나가는 거 있죠. 아니, 지금까지 나온 사례자분 중에 사실은 일상생활하기에 가장 힘드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릇이 조금 일반 그릇과 다르네요. 이거 저 일회용 그릇 아닙니까? 그릇 아닙니까? 일회용 그릇? 종이 그릇 같은데. 네. 주로 일회용을 많이 쓰죠. 설거지 같은 거 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회용 꺼내가지고 쓰고 아유. 먹고 그냥 버려요. 야, 진짜 제일 심하신데요, 지금까지 사례자 중에. 이 정도면은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식사를 그냥 약간 분식으로 드시니까 좀 네. 영양 균형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드시면서도 손을 터시네. 네. 살이 갑자기 쪘잖아요, 제가. 염증 같은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살찌기 전에는 이 정도로 아프지 않았거든요. 근데 운동은 심하게는 못했지만 발바닥이 아파도 제가 살 빼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밤이 되면 더 아프실 거란 말이에요, 저런 게. 이렇게 안 빠져. 부어가지고 빠지질 않네. 많이 붓는 편이에요. 반지 빼기가 힘들어요. 반지가 안 빠져. 이렇게 손가락 같은 데가 벌써 오후 되면은 저녁 때 되면 붓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무 붓다 보면 여기가 아파요. 조이다 보면은. 비만하셔서 염증 염증 수치가 그러니까 붓는데 밤에는 더 역할을 하거든요. 염증이 더 올라오는. 네. 족저근막염 때문에 방귀버스를 병원에서 맞춰온 거예요. 잘 때 씻고 자요. 야,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잠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지. 통증이 심해져도 보니까 애 낳을 때 그 통증 있잖아요. 저기 1에서 10으로 따진다면은 한 8, 9는 가는 것 같아요. 심할 때는.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안 아픈 거. 몸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모든 분들의 소망입니다. 삶의 질이 무너진다랄까요? 통증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유,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보는 저희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조덕화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온몸 이곳저곳 관절통을 호소하고 계시고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보행 장애까지 겪으시면서 일상 자체가 무너지신 게 보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통증이 심해진 이유는 과연 뭘까요?
가을은 통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가을이 되면서 일교차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아, 이 일교차가 커지면 우리 몸속 세포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쉽게 말해서 세포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변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세포가 산화됐다 이 뜻입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 산화가 되어버리니까 몸은 엄청나게 산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의 산성화. 이건 저희가 일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는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몸의 산성화가 이런 엄청난 통증까지 부르게 된다는 건가요? 제가 체내가 산성화되면 네. 어떻게 몸이 부식되는지 이해하시기 쉽도록 시각화한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목각 인형을 우리 몸이라고 가정하고요. 몸의 산성화를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네. 오, 색깔이 지금 갈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 몸이 응. 불그스름하게 물드는 게 보이시죠? 예, 얼핏 보면 갈색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붉은색 같기도 하고. 네. 예. 지금 몸이 부식돼서 산성화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린 건데 이런 상황이 우리 몸속에서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 네, 이렇게 급격히 산성화가 되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변형되게 되면 우리 몸은 엄청난 염증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염증 물질은 사실 우리 몸의 방어 기제인데 세포가 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염증 물질들이 나올 리 없지만요. 이 산화로 인해서 공격받는 상황이 되면 이 변형된 세포가 염증 물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염증 물질이 쌓여서 만성화가 되면 결국 첫 번째 질병의 법칙인 이것을 부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병의 법칙, 바로 만성 통증입니다. 아, 조덕화 씨는 오랫동안 전신에 이유 모를 통증을 느끼셨거든요. 자, 이것 역시 산성화로 인해서 전신에 퍼진 염증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네. 현재 조덕화 씨의 검사 결과에서도 그 모습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조덕화 씨는 현재 몸속의 산성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pH 농도가 굉장히 좋지 못하셨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혈액 수치에서 염증 상태가 좋지 못하고 또 다른 혈액 수치들도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산성화로 인해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염증 물질들이 몸에 계속 쌓여서 염증이 만성화가 된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조덕화 씨는요, 스스로 만성 통증의 원인이 살이 쪄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가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지방세포에서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지방세포가 커지고 몸에 체지방이 쌓이는 증상 역시 이 몸의 산성화가 불러오는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성화로 인해서 염증 물질이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염증 물질들이 결국 또 지방이 되고 또 지방의 고착화까지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유도 모르게 온몸이 아프고 살이 찌고 하는 이 증상도 결국 산성화와 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가을에 괜히 아프고 살찐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괜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신체의 모든 증상들은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살면서 몸이 산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몸이 노화하잖아요. 아유, 슬퍼요. 이게 바로 몸이 산성화되어서 산화된다는 말이거든요. 예.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만 마시는 게 아니라 나쁜 유해산소인 활성산소도 함께 마시거든요.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약 2% 정도는 모두 활성산소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활성산소는 대표적인 몸의 산성화를 유도하는 물질입니다. 숨 쉴 때마다 매번 2%씩 활성산소를 마시니까 하루에도 몸은 저절로 산화가 엄청나게 진행되는 겁니다.